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했지만 오늘 좀 밀렸죠. 네,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그 CPI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 그죠? 뭐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여기 우리가 기관의 지간의 흐름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뭐 2020년 11월부터 우리가 개인 수량이 너무 많죠. 이렇게 외국인들 줄기차게 팔고 있고 기관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수급 논리에서 보면 지금 개인들만 시장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수급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 개인들 물량들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은 힘들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량들이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언제 정도 수그러질 건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과대 낙폭주나 그 다음에 이 집중, 그 시장의 흐름을 딱 잡는 이 업종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을 잘 봐야 돼요. 자, 빨간 게 외국인인 거잖아. 이 와중에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좀 센 것들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는 이 시가총액 대형주 쪽으로 매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조금 가담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매도가 강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한 이 기관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약품, 제약바이오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계속 두 분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기관 쪽에 다운사이클에 있는 제약바이오 쪽을 포지션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최근의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 이 전기전자는 뭐 외국인들을 살짝 샀죠, 여기.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잘 보는데, 기관들은 전기전자를 매도, 화학종도 매도, 화학을 좀 많이 때렸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 업종을 봤을 땐 이게 제약바이오 하반기는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포지션을 잡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포지션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네 가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요 포지션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전기차의 모멘텀은 되게 시장에 많이 있고, 그 반도체 이슈는 이 희석되는 상황이거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있는 자리고, 오늘 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잡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모아가도 되는 자리예요.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주가가 빠진다 한들 말일이거든요. 예, 말일이거든. 7월 말일짜리거든요. 뭐 나올 것도 없어요. 내일 CPI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FOMC 26일, 27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CPI 있고, 이게 이제 다거든요. 8월달은 또 FOMC가 없기 때문에 8월달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 단기 반등에 들어올 거거든요. 단기 반등에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오냐? 기관하고 외국인들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주 핵심 기업인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의 모멘텀, 그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코로나의 확진자가 증가sem에 따라서 또 제약바이오가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들인 거죠. 이걸 우리가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그쪽 포지션을 잡고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바닥에 있는 종목의 리사이클, 어제도 얘기했지만 잘 버텼죠. 우리 셀트리온도 잘 버티지 않았나요? 어제 얘기했던 셀트리온, 제가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중에 잘 봐야 된다. 그죠? 한미약품, 그죠? 이것도를 잘 버티고 있죠. 그죠? 대웅제약,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매기가 붙는단 말이에요. 왜?
기관들이 손댈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 리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앞으로 좀 잘 봐야 된다. 백신이잖아요. 그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이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시젠 이런 것들로 당분간은 매기가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배터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오버액 이슈가 해결되면 다시 튀어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LG 엔지는 다음 달에 보는 게 나아요. 이 배터리 관련주는. 근데 기아와 현대,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전기차, 그 다음 현대차 이런 것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 다음에 부품단들, 현대모비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강하죠? 신기하죠? 왜? 가격의 메리트 때문에. 이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던 패턴들을 내가 이해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 빠져도 움직이잖아요. 지금 다운사이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업종으로 우리가 주는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강남의 집값이 100원짜리 50원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고 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100원짜리가 50원 냈는데 시장 보니까 더 떨어진데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저거 50% 떨어졌으니까 너무 싼 거야 사야지 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 논리거든요. 이건 스토리인 거예요. 이 정도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의 이 상태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게 프라이스의 스토리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이 가격이면 우리가 사볼만 하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죠? 요런 것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은. 우리가 그 대신에 시장이 반등 들어올 때 어느 쪽이 더 빨리 들어오냐, 두 개예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그 대신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위에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과대 낙폭으로 우리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55,000원짜리 55,000원 밑에 55,000원대는 뭐 떨어지면 사서 모으는 거예요. 야금야금 사서 모으는 전략도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포인트를 잡고, 제약바이오는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반기는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적 베이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제약바이오 쪽에 업사이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강하잖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 그죠? 어제 얘기했던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죠? 한미약품 뭐 이런 것도 강하잖아요. 이거 잘 버티잖아요. 이거 시장 빠졌는데 어때요?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라는 얘기. 쫙 쥐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눈에 얘기했죠. 이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니까 이거 좀 잘 보자. 그 반도체는 계속 끼고 와야 되고, 그냥 배터리 쪽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부품단, 어제 얘기했지만 현대모비스, SL, 화신 뭐 이런 것들, 현대모비스 강하죠. 오늘 시장 빠지는데 안 빠져. 얘는 바닥이야. 그 다음에 SL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화신 이런 것들, 부품단들 쪽 잘 봐야 돼. 얘들 플러스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이 희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잘 갈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리밸런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종목들 다 팔아버리고 이제 갈만한 종목으로 업적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7월달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 정도에나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져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업종으로만 우리가 선택을 잘한다면, 업종이라는 게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빠진 업종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인트로 잡고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시장은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만 그 골이 얼마만큼 길어질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거시적인 상황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거시적인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는 먼저 반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것들은 첫 번째 경제적인 상황,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공급망이 병목영상, 이거 아직 남아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급 논리. 이 개인의 수급 가지고는 시장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 작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골다공증이다라고 했죠. 이 뼈가 있는데 뼈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서 있기는 서 있는데 구멍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외국인 기관이 바닥을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앞으로 하반기에 잘 보여준 4가지 업종 섹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아이디어를 잡아야 돼요. 나머지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고 우리가 리밸런싱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팁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방에는 그거를 좀 더 부각을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제 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이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 정확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라고 믿습니다.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우개월 팍팍! 감사합니다.